국방인권재단을 설립한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지난주 막을 내린 나토 정상회의가 신냉전 시대의 시작이 될 거란 평가가 나오면서 국제정세 불안전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를 안고 있는 한반도 정세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국민의힘 국제위원장이신 태영호 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출연 이후 지금 두 번째 나와주셨는데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매우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바쁘신데 또 예.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달 중순이었던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국민의힘 국제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이 예. 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과 활동을 하게 되시는 건지 좀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예. 당 국제위원장이라는 직은 야당으로 있을 때는 대단히 해볼 만한 직입니다. 그런데 네. 여당이 되면 네. 우선 정부의 외교 정책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외교부 또 지금 현재 우리 외교부 장관이 박진원 의원이기 때문에 같은 당 의원이 이제 장관을 하기 때문에 별로 이제 주목받지 못하는 이런 역할인데요. 그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대단히 하자꾸나 하면 많이 활약할 수 있는 길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이 당 국제위원장 역할을 하느라고 바삐 보냈거든요. 네. 지금 한국에 우크라이나 의회 대표단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상 절차대로 한다면 우리 의회에 초청을 받고 와야 되는데 네. 국회의장을 우리가 어제 오후에 선출하다니 우리 국회에 초청을 받지 못하고 지금 결국은 비공식으로 들어온 셈인데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우리 당 대표단이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 이 의원들이 저희들을 안내하고 적극 도와주는 의원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당 국제위원장에 제가 나서서 오늘 이준석 당대표와의 미팅도 했고 만찬도 했고 이런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네. 열심히 자기 역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내에서 이제 국제 정치 관련한 이제 활동을 하시고 예. 또 이제 당 외로는 외교부의 일을 또 서포트할 수도 있는 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네. 예.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순방 일정을 마치고 이제 귀국을 했는데 윤 예. 대통령이 국제 정치의 현실을 실감을 할 수 있었다. 여러 정상들을 만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체감한 게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국제위원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해외 순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제 외교라는 거는 대단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안 해보신 분들이 이제 대통령으로 되면 일정한 정도 이제 단계를 걸쳐서 다자 모델로 갑니다. 일단 양국 정상회담을 하고 다른 나라를 방문하면서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네. 첫 해외 방문인데 단번에 다자 무대로 갔고 그 네. 다자 무대도 어마어마한 다자 무대가 아니라 네. 나토 성공국 때라는 말하자면 향후 전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들의 모임에 갔다. 여기서 대단히 큰 저는 의미가 있고요. 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이번 정상회의는 일반적인 정상회의가 아닙니다. 향후 미래의 안보를 어떻게 갈 것이냐. 나토의 신전략 개념을 토의한 회의인데 이런 회의는 우리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의 경우에는 때를 써서라도 가야 됩니다. 왜? 이 해에서 향후 우리와 접경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전략 문제, 공급망 문제를 토의되는데 이걸 우리를 젖혀놓고 한다.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때를 써서 간 것이 아니라 제발 와주십사라고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네. 이런 데서 대단히 의미가 있고요. 이번에 아시아에서 4개 나라가 초청해 받았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놓고도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지위가 어느 정도 상승했는가를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어요. 만일 이번에 우리가 가지 못하고 일본만 갔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아쉬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함께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자리에 갔었다는 건요. 이거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 일본과 우리 이전 식민지와 전주국 사이에서 우리 대한민국처럼 식민지 국가가 이제는 일본을 초월해서 나가고 있는 이런 전례는요. 세상에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지금 초월했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일본을 초월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저는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해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신 대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나토 정상회의는 중국이란 국가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중국은 우리나라와 또 일본의 그 나토 참여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뿐 아니라 북핵 문제를 해결할 그 중요한 지렛대 하나를 잃을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한중 문제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할까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뭐 주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1위 무역 상대국이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향후 중국과의 이런 공급망 문제라든가 신냉전 체제에서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의 경제 협력을 어떻게 하는 이거 판을 짜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 너머로 이 모든 판을 짠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우리가 당연히 가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갔다고 해서 중국과 뭐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앞으로 이 나라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 이거는 너무 이제 일면적인 것만 보고 우리는 당당히 이런 데 가서 우리 정체성과 또 우리가 향후 앞으로 추가하려는 이 가치 이념을 명명백백하게 하는 것이 향후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도 우리가 우리 주도대로 이끌어 나가는 데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국내 정치를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 여야가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아직도 이제 팽팽히 대립 중인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서는 해경과 군이 피해자 월북 여부를 이제 번복한 걸 놓고 국가안보실에 지시를 받았다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월북인의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북한 지역에 가서 결국은 사살돼서 시신까지 불태워지는 이런 참극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가 그러한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본분을 다 했느냐 다 하지 않냐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시발점이 뭐냐, 만약 자진 월북이라고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방기했다. 이거는 국가로서 또 행정권을 쥔 권력으로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이런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자진몰북이라고 판단했는지 이 점이 중요하고 또 그 분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순간부터 마지막에 북한에 의해서 피격되는 그 순간까지 결국은 청와대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아니면 방치했느냐. 저는 이 문제가 핵심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또 더불어서 2019년에 그 탈북 어미 사건도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의원께서는 그 당시 북측의 요구가 있기도 전에 문재인 정부가 먼저 그 귀순 어부들을 송환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런 내용들을 최근에 밝히셨잖아요. 민주당은 해당 어부들이 그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었다. 이런 주장인데 정확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이제 헌법과 민주주의 인권이 파괴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삼권이 분리되어 있어요. 네. 왜 삼권을 분리시켜 나왔느냐.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법원이 해야 할 판단과 행정권이 해야 할 판단 또 입법기관이 해야 할 일을 갈라놓고 있거든요. 물론 이 시스템이 가장 완벽하고 퍼펙트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보고 적용해본 시스템 중에서 가장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 사항은 우선 1차적으로 이러한 상권 분립 체계에 맞게 법원이 판단해야 될 일을 국가안보실이 판단하고 이렇게 대단히 이제 위헌과 위법 소지가 있고요.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는 이겁니다. 국민들이 그러면 16명을 죽인 흉악범인데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데 이걸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형법에 의하면요. 흉악범이냐 아니냐 이 국민 정서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법원이 판단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삼권 분립을 해놓은 우리 민주주의 질서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행정 절차 과정을 걸쳤는지 헌법과 구체적인
형사소송법과 같은 구체적인 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체류를 시켜서 법원의 판단을 지켜봤어야 됐다. 그렇죠. 뭐 그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북한 관련해서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이제 방금 2019년 탈북 어민 사건을 이제 다뤄봤는데 그 사건 4개월 전에도 이제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돌려보낸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지시를 어기고 군이 북한 선박을 납포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당시 합참의장을 강도 높게 조사했던 사실이 최근에 이제 알려졌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런 사실을 놓고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이제 TF를 확대 개편을 해서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이신가요? 우리가 결국은 지금 국민들이 제일 분개하는 것이 이제 국정농단 뭐 이런 사건이 아닙니까? 네. 말하자면 법에 따라서 행정권이 움직이지 않고 권력이 마음대로 움직였을 때 이제 국정농단이라고 하는데 이번 이제 NLL 넘어온 북한 선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 군의 명백한 규정이 다 되어 있고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대공 영유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여러 번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납포해서 조사를 해봐야 돼요. 네. 그런데 조사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이런 지시를 떨궜다는 건요. 이미 기존에 있던 그런 규정과 매뉴얼에도 맞지 않는 상식에도 맞지 않는 지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 그런 필요성이 정무적으로 있었다. 필요했다라고 대통령이 생각했다면 그러면 군의 그런 내규와 매뉴얼 자체를 바꿨어야죠. 그건 그대로 두고 합참의장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불러다가 또 그것도 청와대 행정관이 그렇게 했다는 건요. 이거는 완전히 월권 행위뿐만 아니라 저는 직권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직권 남용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입법기관이나 또 법원이 견제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상권분립에 기초해서 행정권을 견제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뭐 2019년 탈북 어민 사건 바로 이제 귀순 어부들을 이제 송환을 한 일 그리고 이제 그 4개월 전에 북한 선박을 돌려보낸 일은 당시 정권이 북한과 관계를 이제 고려해서 비인도적인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이제 비인도적인 그런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률 또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자기 국민이 흉악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영역 밖으로 추방할 수 있는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한 주민이 우리 통치 영역으로 들어와서 기순 의사를 밝히는 순간부터 그는 대한민국 국민과 꼭 같은 법적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헌법적 요구를 무시하고 우리 영역 밖으로 추방했죠. 법에도 없는 네. 이런 그런 행정 절차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흉악범이기 때문에 추방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흉악범이라고 규정한 판단은 뭐냐? 이거는 반드시 국가로부터 그런 걸 조사할 수 있는 위임을 받은 조사기관이 해야 되는데 행정신문만 해보고 흉악범이라고 법원도 아닌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건 명백한 위법이고 위헌 그런 소재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 것입니다. 네. 네, 또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7차 핵실험 그 준비 징후와 관련해서 언제든 핵실험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는 걸까요? 향후 그 북한의 움직임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북한은 핵실험 준비는 다 하고 있고 어느 때라도 핵실험 단추를 누를 수 있는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 내부 상황을 보면 아직 코로나 위기라는 이런 엄청난 이제 위기에 시달리고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북한에도 지금 폭우가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여의치 않은 국내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이 무리수를 두면서도 핵실험부터 이제 먼저 하면 북한에서도 이제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으로서는 언제 할까라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핵실험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를 더 고도화, 현대화하는 경우 이 핵무기를 우리 국민들 향해서 쓰지 못하도록 쓰는 경우에는 북한이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결국은 한미일 삼각협력 공조를 통해서 북한에
보여줌으로써 북한이 경고망동하지 않도록 우리가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보통 네. 요즘 같은 이제 무더위와 이제 장마철에는 이제 핵실험도 좀 하다가도 안 하는 네. 그런 분위기라고 들었는데 어쨌든 긴장은 늦추지 말아야 된다는 긴장은 그런 늦추지 말아야 말씀이시죠?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윤 대통령의 첫 순방 외교에 대한 평가 그리고 서해 피격 사건 등 여야 대립 이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